에드워드 2세의 왕비 이자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영국에서는 그녀를 이사벨라로 불렀고 또한 프랑스의 암늑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 영국 에드워드 2세의 왕비였던 이자벨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이자벨은 프랑스의 국왕인 필리프 4세와 그의 왕비인 나바라 후아나의 막내 공주로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이자벨의 아버지인 필리프 4세는 자신의 왕권과 프랑스 자체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것에 매우 의지가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관철해 나가기 위해 그는 잉글랜드와 교황과의 투쟁조차 격화시켜 나가게 되는데 아비뇽 유소 같은 사건도 교황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성공시킴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필리프 4세는 자신의 권력의 완벽한 장악을 위해 빚을 진 유태계인들을 추방하기도 했고 템플 기사단을 해체시켰는데 해체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였으며 이를 위해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 그들 중 고위 지도자들을 화형에 처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기사단 단장이었던 자크 드 멀레이가 화형을 당하는 불길 속에서 그와 교황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고 그래서인가 교황은 한 달 후에 필리프 4세는 사냥을 즐기러 나갔다 사고를 당해 저승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자벨의 어머니는 나바라의 국왕인 엔리케 1세의 공주로 태어났고 그의 모친은 프랑스 국왕인 루이 8세의 손녀였기 때문에 이자벨은 실상 일부 프랑스 왕가의 혈통과 혈통 사이로 맺어진 근친 관계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중세시대 여성들이 정확한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자벨 역시 그녀의 정확한 출생 기록을 확인할 문서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사벨의 출생 연도는 몇 개의 다른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자벨이 태어난 것은 1295년이며 이 연도는 그녀가 결혼한 1308년 1월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자벨은 원래 여러 명의 오빠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3명만이 살아남아 성장했었고 공주로서는 그녀 하나만 살아남아 성장한 고명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후아나는 매우 평범한 외모의 여인이었지만 아버지 필리프 4세는 당시 굉장한 미남으로 불렸고 또한 그는 감정을 절대로 겉으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람이나 야수는 아니지만 조각상이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자벨은 그런 아버지 필리프 4세의 용모를 담고 태어나 그녀 역시 당대의 미녀로 불렸으며 그녀의 어머니 후아나는 이자벨이 2살이 되었을 무렵 막내 아이를 낳는 도중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자벨은 비록 세상을 인식하지도 못할 2살이라는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으나 교육을 잘 받았던 부모에게 정성스럽게 키워져 참신하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 왕실의 공주였던 그녀는 중앙 집권제를 주장하는 아버지 필리프 4세가 시도한 정략 결혼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각처럼 잘생긴 아버지의 외모를 닮아 매우 예뻤던 이자벨은 겨우 7세가 되던 해에 영국과 우호 관계를 원하고 서로 간의 충돌을 피하며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려는 아버지 필리프 4세에 의해 나이 많은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 2세에게 정략 결혼을 하고 홀로 영국 왕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략 결혼을 한 남편 에드워드 2세는 양성애자였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무능한 군주였다고 전해집니다. 양성애자인 에드워드 2세는 자신과 성애를 즐기는 남자 파트너들을 궁실의 핵심 요직에 기용하여 결국 국정파탄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왕실은 에드워드 2세의 비정상적인 정체성으로 왕실의 혼란과 거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서 문란한 거래와 난잡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궁실의 실권자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반이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던 에드워드 2세는 궁실은 물론 정권 내의 모든 인사들로부터 암암리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국정을 문란하게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은 궁실 정권을 뒤집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벨은 1325년 프랑스 샤를 4세와 가스코뉴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파리에 파견되었을 때 웨일즈에서 일으켰던 반란에 실패하고 도주하여 프랑스로 망명했던 모티머와 만나 왕실 구테타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 경험자였던 모티머와 손잡은 이자벨은 1326년 그와 함께 남편인 에드워드 2세를 끌어내리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 양성애자였으며 거의 호모에 가까웠던 에드워드 2세의 행위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던 그의 형제들과 거의 모든 왕국 내의 유력자들이 이자벨이 시작한 쿠데타에 동의하며 가담하게 됨으로써 쿠데타는 쉽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자벨은 남편 에드워드 2세를 체포하여 감옥에 투옥시켜버렸고 의회를 열어 탄핵과 함께 폐위 절차를 거친 후 버클리 성에 감금해 버렸는데 감금된 후 에드워드 2세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집니다. 쿠데타를 성공시켜 남편을 폐위시키고 1327년 1월 29일 15세에 불과한 아들 에드워드 3세를 왕좌에 앉힌 후 이자벨은 무자격으로 섭정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전부가 된 공모자 로저 모티머와 실질적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벨 역시 남편인 에드워드 2세가 자신의 성적 파트너들을 핵심 요직에 앉힘으로써 국정문란을 일으켰던 것과 다름없이 전부로 삼은 모티머의 은연중에 나오는 요구사항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섭정을 진행함으로써 실정을 하였고 결국 백성들 속에서 민심 위반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쿠데타를 성공시킴으로써 실권을 잡게 되지만 여자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실정 아닌 실정을 이어가게 되자 비록 왕의 권좌에 앉기는 했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아들 에드워드 3세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상황이 이렇게 엉망이 돼가는 동안 1330년 성인이 된 아들 에드워드 3세는 어머니인 이자벨의 정부 노릇을 하며 국정혼란을 야기시키는 로저 모티머를 납치하듯 잡아들여 살해해버렸고 그와 동시에 섭정을 하던 어머니의 세력권에 들었던 모든 조력자들을 제거해버린 후 어머니조차 수도원에 가두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원이란 곧 수녀원을 가리키는 말인데 중세 시절 왕실이나 귀족 여인들이 죄를 짓거나 혹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될 때 남자들이 수감되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로 자주 쓰였습니다. 물론 과거나 현재에도 수녀원이란 가톨릭이나 정교회 등에서 여성 수도자들이 생활하며 깊은 종교 생활을 하던 지극히 종교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가톨릭이나 각 정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상황에 따라선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또한 그들은 자신 혹은 종단의 이익을 위해 종교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자 수도원인 수녀원이 상황에 따라선 황족이나 귀족 가문의 여인들을 처벌해야 하거나 혹은 정치적이거나 혹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억압을 위한 격리 장소로 자주 사용되기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에 보내져 감옥 생활 아닌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여인들 대다수는 거의 예외 없이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거나 거기서 한 많은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자벨은 세상의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을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는 사이 정치적인 일에 정략 결혼이란 상황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결국엔 모반을 일으켜 남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후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남편을 자기 손으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유배시킨 후 살해당하도록 했던 것처럼 자신도 자기가 낳은 친아들의 손에 의해 깊숙한 곳에 영어의 몸이 되는 불쌍하고 기구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기운의 왕비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이번 브레이크 타임에 방송하기로 한 기운의 황녀들 동양편은 다음 주부터 수호지의 연재를 몇 편 진행한 후 이어서 방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